아, 김혜수. 네. 근데 여기서는 되게 심각하잖아 지금. 최후 통첩하다, 뭐 네. 최후로 협박하다, 경고, 뭐 최후 통첩을 하는 거지, 통보를 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거가 되겠죠. 진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다니까 이번에.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거 노력해 보시자고요. 자, 이제 감정을 조금은 더, 사람이 만약에 커피 필터라면 네. 커피 필터로 커피가 지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있다면, 내 만약에 내 배꼽 아래 배, 내가 복식호흡하는 이 배 호흡이, 배에서 호흡을 할 때 대사를 호흡하면서 온몸에 이제 짜릿하게 느끼는 거지. 그거를 최대한 많이 느껴줘야 돼. 왜? 이 상황이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살살 가면 이건 상관이 없어. 사실 일반 대사체에선 이렇게 하셔도 아주 좋은데 여기선 좀 더 절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 예, 뻔한 단어가 되겠지만 그럼 절절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말 입으로 호흡, 들숨으로 호흡을 하시면서 감정을 마치 들숨으로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매직풀 계속 해줘야지. 마법의 마냥.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면, 정말 저 인간이 나에게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데 그럼 내 표정이 정말 단단해지고 심각해지면서 온몸이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현존감이라고 부르거든요. 배우의 현존감. 무대에서 프레젠스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현존감은 뭐냐면 무대에서 정말 배우가 한 달, 6개월, 1년 공연을 하다가, 이 스타니스lav스키 배우 수업에도 나온 얘기지만, 공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그 캐릭터의 피부에 옷을 입고 캐릭터의 눈동자를 쓴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우리가 연기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리허설이건 오디션이건 실제 촬영장이건 무대 위에서건 연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 캐릭터가 들어간 그 아주 전율의 느낌이란 게 있어. 그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해외 연기책에도 보면 위대한 배우들의 그 연기 그 기사나 뭐 평론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먼저 전율을 일으킨 듯 캐릭터와 일치됐다.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거든. 해외 기사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현존감을 최대한 느끼셔야 돼. 그러려면 뻔한 형용사를 쓰긴 싫지만 어쨌든 절절하게 이걸 느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감정은 뭐야? 한이네. 네. 증오를 넘어선 한이지. 그러니까 증오는 지금 당장도 증오할 수 있지만 지금 김혜수 캐릭터가 하이에나에서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거의 한스러운 거잖아.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그냥 입에서 분노가 떨쳐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의 몸이 필터가 됐다는 느낌으로 감정을 이렇게 계속 걸러주셔야 돼. 아까 지금 보면 그렇게 그 초반에 앞부분에서 사고 난지 이렇게 끄시거든요. 조금씩. 아, 제가 예, 계속 끄세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한 글자를 끌지 말라는 건가? 예, 맞아요. 마지막 한 글자 저는 안 끌려고 하거든요. 현역 탤런트한테 다 끌지 말라 그러고 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자기도 아시겠지만 얘 감정이 워낙 지금 복잡 다단하고 되게 착잡하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내 인생사를 토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끌 수는 있어요. 감정선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지, 그랬으니까 약간 이거 속삭이듯이 실제로 현역 배우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넣다 보면 약간 목소리가 그윽해지면서,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게 과연 표정 변화를 일부러 의식해서 하냔 말이야. 그건 아니야. 근데 대사가 없더라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집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괴로워,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 그 집에 뭐야, 아무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여보 이렇게 하는데 없어. 놀라가지고 딱 갔는데 저쪽에서 있는데 그 여배우분이 아이를 안고 이제 딱 들어와. 그걸 보고 안심했다가 또 약간 짜증도 냈다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정선의 감정선 변화가 계속 지속돼. 표정에서 대사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건, 이분 인터뷰를 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이분이 과연 이걸 대본에 다 써놓고 했느냐, 그건 나는 아닐 거라고 봐. 나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하지만 전체적 감정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선에 따라서 표정 변화 되니까 관객들은 보고 이해하는 거지. 처음에는 지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집안에 소리가 안 나는 거 눈치채다. 그래서 불렀다.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한다. 혹시 어떻게 된 거야? 아이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방문을 열었다. 없으니까 더 공포했다. 그때 애 엄마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다 안심이 됐다. 그러다 또 약간 부하가 치밀어 오르다. 왜 내 말에 대답 안 했지? 그리고 또 표정 보니까 뭔가 나에게 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다시 경계되고, 이런 식으로 표정선이
감정의 거의 지도처럼 이모셔널 맵처럼 계속 변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신인 배우들은 의식적으로 해줘야 돼, 내 생각에. 그리고 프로들도 어쨌든 대본을 보면서 이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한 신인 배우들이 현장에서 하게 되면 까먹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여기 훈련 받는 분도, 심지어 주연 탤런트도 마찬가지야. 주조연 탤런트도 우리 같이 대본을 연습하다 보면 그걸 까먹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신인들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해가지고 보고 먼저 놀랐다. 그러니까 놀란 다음에 놀라움이 뭐야? 당혹으로 변하고 절망으로 빠진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들었어. 자, 내가 아주 아끼는 사람이 날 배신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내 친구한테. 그러면 신인 배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뭐야? 처음부터 화를 내버려. 너무 깨달음이 빠른 거지. 그게 아니라 상대가 야, 철수가 사실은 너 뒤통수 쳤다 그럼. 뭐? 처음에 놀라가지고 철수? 확인을 하는 거지. 놀라움, 확인, 철수. 너 지금 철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철수가 너 뒤통수 쳐서 한참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 변해가면서 진짜야? 진짜 확인하다가 당혹, 고통스럽다가 분노로 변하는 이 감정의 세 가지 변화선 있잖아.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사 없이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쨌든 대사를 하면서 그 감정선을 이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